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시장의 연속이었는데 다들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1.36% 하락을 보여주었고 별다른 반등도 없이 내내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 하락이 나왔고 별다른 상승 없이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참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LG화학. 지난주만큼은 정말 강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이제는 1페이지에서 밀리게 되었죠. 바로 여기 셀트리온. 오늘 무려 12% 급락이 나왔고 참 이런 점들을 보면 제약 바이오주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식 회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논의를 하겠다 라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고 그 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지지점이었던 5만원을 이탈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이 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고 이어서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동반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특히 제가 수요일이었죠. 이때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도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금 금융투자 쪽에서 가파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규모도 오래되어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계속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도 같이 나왔죠. 이어서 오늘 급락을 보여주었던 셀트리온. 오늘은 기관의 대량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도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KB금융, LG화학, DB하이텍,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금융주들은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기, LG전자,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MC넥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5%의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3일 동안의 상승을 거의 반납하는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1.4% 급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크게 전달이 되었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3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거기에 국내 시장의 자체적인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 시장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3가지 좋지 못한 이슈 때문에 오늘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로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도 1.5%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 상해지수 마찬가지로 0.6%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0.6%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시장이 쉽지가 않죠. 이번 주 수요일만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비교적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이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사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가지 기사를 찾아봤을 때 굳이 재료를 붙여본다면
금리 인상.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나스닥의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울 것이 없는 재료거든요. 한마디로 계속 울고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금리 인상 이슈, 실제로 금리 인상하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재탕 기사로서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틀 전에는 연준에서 긴축의 속도를 제한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긴축의 속도에 있어서 금리 인상보다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연기를 전망했던 만큼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3월 달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불안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때는 별다른 주가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충분히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고 재탕, 3탕, 4탕 이렇게 시장이 나올 때마다 물론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은 시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해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을 보여주었다면 지금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던 줄어들던 이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이 지연되지 않고 저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거칠 때 아무리 악재가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악재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연준에서 긴축의 속도를 제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금리 인상만큼은 나온 김에 빨리 진행을 하자,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1분기에는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지, 그런 것도 주말에 활용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앞으로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최근에 세계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이었죠. 20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고 또 작년에 지급준비율 인하까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 시장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난달 7%를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기조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국내의 GDP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관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출입니다. 그런데 국내가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미국하고 중국, 이 두 나라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조짐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 때문인지 미국 시장이 불안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투자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정말 부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굳이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쪽 업종이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오늘 LG이노텍이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를 대량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그 때문에 LG이노텍 뿐만 아니라 다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LG이노텍, 지금 위에 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6%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옵트론텍, MC넥스, 파트론, 나무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6%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조금 정체되었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성장성을 갖춘 산업으로서 조금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 LG이노텍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작년 11월 달부터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22만원이었었는데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LG이노텍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관련 사업의 애플카라든지 XR 헤드셋, 이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이 되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가 되어서 테슬라와 같은 전장 사업 쪽으로 시장의 규모를 넓힐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가 2019년도, 2020년, 그리고 2021년 3분기까지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있어서 68%, 71%, 73%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대체적으로 바로 애플이었었죠. 자, 그럼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LG 이노텍의 월봉을 보시면 거의 10년 동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었어요. 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LG 이노텍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 매출의 70%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 주로 스마트폰에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가 됨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매출 비중도 정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기대할 여지가 없이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려왔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스권을 최근에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XR 헤드셋, 그리고 자율주행이 확대됨에 따라서 미래차, 이쪽으로 많은 카메라 모듈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확대, 여기에 대한 많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10년 동안에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사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XR 헤드셋, 그리고 자율주행 확대에 따른 전장 사업 진출, 그리고 그 대표적인 대형 종목으로서 애플하고 테슬라, 이 두 개의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작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LG 이노텍을 매수하자,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 모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구간하고 지금 이 구간,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의 상단을 뚫고 올라왔었는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LG 이노텍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메라 모듈 기업들 있죠. 옵트론텍, MC넥스, 파트론, 나무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성장성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열린 시각으로서 카메라 모듈 사업 쪽의 구조적인 성장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대형주로서는 LG 이노텍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시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올해부터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데 계속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닐 것이다. 항상 그 점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온다. 이 빈도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어느 시점이나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1분기만큼은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으로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